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자 중심의 대자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가 올해부터 차 없는 거리를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행사성이 짙고 접근성 등이 낮다는 이유로 예산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서 차 없는 거리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올해 초 개통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와 전남대병원 오거리를 연결하는 광산길입니다. 기존 2차로에서 5차로로 확장하고 도로 양측에 폭 3-4m의 보도를 조성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매월 한 차례씩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인근 상인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거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주말은 저희가 상관없으니까 시민들 좋다 그러면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다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차가 다녀야 올 거 아니야, 손님이. 이 같은 논란 속에 관건은 예산 확보입니다. 광주시가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차 없는 거리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광주시는 당초 인건비 등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광주시의회는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또 행사성 성격이 짙은 차 없는 거리 정책에 굳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냐는 점도 들었습니다. 때문에 광주시는 차 없는 거리 정책을 자치구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 차 없는 거리 정책에 포함된 도로는 조선대 후문길과 광주공항길 등 5개 자치구의 13개 도로로 광주시는 해당 자치구와 협의해 다음 달부터 한 달에 한 번꼴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치구라든가 지속가능실천협의회라든가 지역에 있는 상인회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와 계속 협의를 할 거고요.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 협의를 하면서 자발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지역민과 광주시의회를 설득하지 못하면서 차 없는 거리 정책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올해 전남에서는 초등학교 신입생이 단 한 명이거나 아예 없다는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심각한 학령 인구 감소 위기 속에 교육당국의 고민이 깊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전교생이 31명에 불과한 해남군의 한 농촌 초등학교. 이 학교의 올해 신입생은 단 한 명에 그쳤습니다. 인근 11개 초등학교의 신입생 수 역시 3명 이하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학령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자 학교는 학생 모시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금은 학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홍보지를 만들어가지고요. 아파트 전단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희가 돌리고 있습니다. 지역의 작은 학교들은 골프와 승마 등 다양한 특색 교육 활동을 통해 신입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근 목포시의 한 초등학교에도 올해 입학하는 신입생은 11명. 학교 관계자는 이마저도 전보다 더 나아진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전남 지역 내 과밀학급 학생들을 먼 지역 소규모 학교로 전입하도록 하는 제한적 공동학구제에 덕을 본다는 겁니다. 신입생 3명, 전교생 12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1년 뒤에 신입생이 8명 되었고 25년 3월 1일에는 신입생 11명을 이제 입학을 시키고요. 하지만 이 같은 지역 내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내 전체 신입생 수는 줄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전남 지역 초등 신입생 수는 1,100여 명으로 재작년 대비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학생을 불러오기 위한 정주영 장기 유학과 지역 소규모 학교의 특색 교육 강화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색과 학교의 강점을 반영해서 학교를 브랜드 교육 과정으로 만들어서 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찾아와서 머무르는 전남 작은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해마다 가속화되는 학령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교육 당국의 고심이 올해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새해에도 지역 부동산 시장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미분양 물량들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경기 침체도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광양시 마동에 들어선 신축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말 입주를 시작했는데 일부 세대는 분양이 아닌 전세로 모집 중입니다. 입주까지 미분양 물량이 남아 우선 부담을 덜기 위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입지가 우수한 새 아파트나 가격이 내린 구축 정도를 빼면
계약 한 건 이뤄지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보시다시피 침체된 분위기고 건축차 대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새로운 분양 아파트들이 분양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거래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순천과 여수는 그나마 사정이 낫다지만 새 아파트에서는 분양가보다 가격이 낮은 이른바 마피 거래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얼어붙은 지역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전남 지역의 지난해 11월 기준 준공후 미분양 물량은 2,452가구. 전달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지난주 전남의 아파트값은 0.33% 내리면서 전국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높은 금리와 비상계엄, 탄핵 등 변수로 경기까지 얼어붙으면서 당분간 분위기 반전이 쉽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최근 한 1, 2년 사이에 누적된 미분양 주택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부분 해소에 좀 애를 먹고 있어서 기존 주택 시장도 마이너스 변동률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전반적인 침체 속에 별다른 개발 호재가 없는 전남의 시장 부진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한평의 종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당국이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종오리 12,0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한평의 한 농장에서 자체 역학조사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해당 농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를 방역 지역으로 지정해 이동 제한 조치도 내렸습니다.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향방을 가름하는 민사소송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에 내려집니다. 광주고법 민사 2부는 오는 6일 KNG 스틸이 우빈산업과 빛고울 중앙공원 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KNG 스틸이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승소하면 중앙공원 1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의 지분 79%가 시공권을 갖고 있는 롯데건설의 반대편으로 넘어가 사업권과 시공권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연구소와 클러스터 예정 부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기간은 오는 2028년 2월 2일까지 3년으로 해당 구역에서 농지 500제곱미터, 임야 1000제곱미터, 그리고 토지 250제곱미터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사전에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에너지공대 연구소와 클러스터 부지는 오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연구 실증 공간 구축과 관련 기업 등의 유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 대학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전남대와 조선대, 광주교대를 비롯해 순천대, 광주여대, 남부대 등 6개 지역대학과 교육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협력 분야는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기초학력 지원, 인공지능 융합기술, 고교대학 학점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